안양 6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경기도의원 만나봅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 시작하면서 네. 경기도민과 또 안양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 시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도의원입니다. 새해 개묘년 새해는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뭐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시원시원한 그런 스타일 같아요. 예, 상도 상당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시의원 출신이시면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 경기언론인협회에서 시상하는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네네, 이야,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평소 일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사실은 지역에서 거의 회기 때만 네. 경기도의회 수원에서 일정을 보내고요. 나머지는 전체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 동고동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불러주시면은요 언제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포계 1, 2, 3동, 신촌동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쪽이 좀 현안들이 굵직굵직한 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 일단 뭐 안양교도소 문제도 있고 네. 좀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1963년에 준공되어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최고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동안 23년 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마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를 안 해본 적이 아마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18일 날 저희 안양 동아늘의 이재정 국회의원 그리고 저희 시도의원들 그리고 최대호 우리 안양시장님 그리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고 믿고 계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교도소를 이전을 하고 약간의 구치 기능은 남겨서 우리 안양 시민들한테 조금 그동안에 솔직히 재산권이라든가 생활권이 많이 침해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지금 그런 단초 역할을 지금 저희가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오랜 기다린 만큼 안양 시민들은 좀 찝찝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 이적이 아니라 그렇죠. 교도소는 네. 이전하고 또 구치소는 사실은 뭐 신축하는 개념으로 좀 변모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뭐 존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네. 분들도 적지 않죠. 우리 또 도의원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인근에 있는 저희 호계동 그리고 호계 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저희한테 한 30분 정도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현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또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시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네. 있습니다. 일단 뭐 안양 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어떤 좀 전환점을 마련했다 정도. 그렇죠. 뭐 네, 이렇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해각서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네네. 그러나 갈 길이 먼 게 나머지 또 만약에 이전이 한 7, 8년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잘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지금 C의 입장은 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만약에 가면.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호계 지금 사거리 가칭 여기 인동선이 2027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의 자연 환경과 가장 접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부터는 휴식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녹지 공간 그리고 문화 공간을 조성을 지금 하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뭐 에너지가 많이 넘치시고 힘이 느껴집니다. 이 힘의 원천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치가 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맞습니다. 하는데 예. 딱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예. 고맙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뭐 힘이 넘치세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는 가족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정치는 곧 세일즈다. 그래서
일단은 내 가족부터 세일즈가 제대로 제 입체명을 잘 판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 주변, 그리고 내 지역, 그리고 내 국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을 저는 가족이다. 가족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제가 주변에 이웃들한테 저를 인정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품이 없지만 저 이체명이라는 상품을 네.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정말 잘 세일즈를 해서 네. 민원 세일즈, 시원의 4년 의정 활동은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세일즈를 정말 저는 제 자신으로서는 열심히 왔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이제 도의회 역할을 와서 보니 민원 해결사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세일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책 세일즈를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을 시켜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 등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의 그 중간에는 저희 가족이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족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특히 아버님께서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거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동안 당신이 읽으신 책 중에서 늘상 정치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의 메시지를 늘상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박스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본인이 당신이 만들어놨던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사실은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침에 일찍 메시지를 적으셔가지고요. 네. 오늘의 메시지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늘 긍정의 마인드를 항상 업시켜주는 역할을 저희 친정아버지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뭐 긍정의 어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의원님 스스로 평소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생각들,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양시에서 제가 아침 7시면 출근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빨리 눈을 떠야만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설레는 기분으로 진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모르는 상태, 지금 여기서는 초선이잖아요. 의회에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동료 의원하고 저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 오늘보다 나아질 내일 나를 생각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내가 잘해졌으면 저는 제 자신을 쓰담쓰담합니다. 아, 열심히 좀 더 나아졌다. 잘했어. 그렇게 가는 거야. 네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니? 그러니 초라해지지 말고 항상 나를 쓰담쓰담 하면서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자. 이런 마인드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임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기재위라고 말씀하셨고 네. 행감도 치르셨는데 그 공기관 대행 재위탁 관련해서 네네. 지적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모든 행정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기결된다. 그 대전제하에 사업을 보기 전에 항상 조례랑 비교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기본부터 잘 다져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럼 제대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됐는데 민간 위탁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워낙 많은 민간 위탁을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네, 도에서. 그런데 조례에서 약간 모호한 단서 조항으로 인해서 재위탁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간에서 그런데 다시 민간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탁을 주라고 했을 때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위탁을 주라고 법에서 위에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렇지만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재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대행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재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다 삭감이 돼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고 집행부도 약속을 했고 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사실은 조례에 위임된 상황에 대해서는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걸 네. 필수 조례라고 하는데 그 필수 조례가 일단은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일단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7% 정도가 필수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네. 누차 제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8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 당연히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게 빈틈이 생길까요? 돼야 되었는데 어. 일단은 1년에 한 2번 정도 주기적으로 그거를 이제 위임된 사항을 점검을 하긴 하는데 아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야, 같아요. 이건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상식적인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데요. 가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감 때 예산안 때 3번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워낙에 뭐 법안도 많고 또 연결된 조례도 많으니까 매칭하다 보면 좀 네네네.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네네네. 챙겨야지 그 다음에 시행 뭐 되는 시점 자체도 빨라지니까 당겨지니까. 그죠? 그게 곧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사실 그러니까요. 높이는 그런 가장 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한 예, 가지는 네. 와서 보니 예. 비슷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어 있어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통폐합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네. 보통 작업은 아닌데. 그죠? 네, 그렇지만 예. 양이 많을 텐데. 양이 많아도 예, 지금 예. 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전체 제가 집행부위원회 전체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요. 네. 하나하나 제가 지금 연구를 해서 지적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아주 눈에 잘 보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실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고 네. 또 열심히 또 다양한 발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좀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초심을 잃지 않고요. 늘 학습하는 그리고 늘 지역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네. 늘상 지역 주민과 함께 고통도 같이 나누고요. 모든 부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멀리 있는 도의원이 아닌 이채명 하면 늘상 뭐든지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도의원. 그래서 제가 항상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요. 인사말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축사를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운을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떼어볼까요? 네, 예. 이제부터요. 저 이채명이가요. 채워드리겠습니다. 누구를요? 여기 계시는 우리 호계 1동, 2동, 3동, 신천동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명품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호계 1, 2, 3동 신천동 주민 여러분, 정말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채명 제대로 잘 애용해 주시고요.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